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해독의 맞이입니다. 뭔가 국내 극장가에서 이제 재개봉을 하다 소위 쌍팔년도에 나왔던 이제 그렇죠. 그 명작들마저도 2020년대에 제가 극장에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 건담 시리즈 중에서 좀 이름 높은 명작 두 개를 또 재개봉을 했죠. 역습의 샤아랑 F91 네. 그 두 개를 개봉을 해서 우리도 건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건담이란 시리즈가 워낙에 또 이게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시리즈라서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건담의 개요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니, 저도 건담을 잘 몰라요 저도 왜냐면은 일단 너무 많아서 많고 길고 그래서 저도 뭔가 유일하게 이런 서브컬처를 다룰 때 할 말이 없는 게 건담하고 마크로스 나오면 나 마크로스 이거 이렇게 좀 딱히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이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만큼 유명하고 막 되게 전통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니아란 사람들이 네. 이제 많고 또 이제 그 프라모델도 있고 그래서 메이저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건담은 옛날부터 내가 딱 관심이 딱 가지 않았었어 가지고 그리고 일단 입문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아졌어요. 너무 그러니까, 힘들어. 네. 입문이 뭐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네. 느낌이랄까.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데 20년 전에도 많았어. 네. 내가 20대일 때도 좀 어느 날 나도 건담을 한번 쭉 훑어 볼까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 전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오늘 얘기할 우리가 얘기할 약간 이런 좀 고전 초기작들뿐만이 아니라 건담이란 건 마치 약간 그 전대물 마냥 슈퍼 전대물 마냥 계속 이제 그 약간 다른 주인공과 다른 세계관과 해가지고 끊임없이 뭐 내가 아는 건담을 내가 잘 모르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기동전사 건담, 기동전사 제타 건담, 더블 제타 건담, 역습의자 0083 뭐 F91 주머니 속의 전쟁 뭐 뭐시기 뭐 되게 많아. 많아요. 신기동전기 건담 W 네. 뭐 턴A 건담 기동 무투전 G 건담 같은 뭐 이런 게 내가 그냥 제목만 열거 해도 근데 또 그럼 뭐 그 시리즈에 다 한 편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. 그렇지. 그 퍼스트 건담이라고 불리는 그 기동전사 건담 그것도 한 뭐 20m 30m 된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보고 싶어도 지금 아니 다른 볼 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판인데 내가 언제 그걸 다 보고 있나 그거를.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아는 형이 건담 매니아가 한 명 있어서 그 형한테 나도 좀 건담에 입문을 해야겠다. 그래서 형 저 건담 좀 알고 싶은데요. 그랬더니 그래 저기 있는 거 하나씩 보면 돼 하고 딱 뒤에 책상을 가르쳐 주는데 그 위에 그 구원호 CD가 다다다다다 있는데 이게 뭐 한 뭐 10개 20개는 보겠는데 너무 많으니까는 엄두가 안 나서 저걸 다 봐야 된다고요. 그랬더니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. 지금도 계속. 이거 힘든데. 심지어 최근에 그 직후학습까지 나왔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뭐 저도 그냥 근데 다만 이제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게 뭐가 나왔는지는 이제 주워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뭐 직접 본 거는 정말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건담을 잘 몰라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참 그런 게 마치 이제 우리가 한국의 최신 가요를 일부러 찾아 듣지는 않잖아. 하지만 어디 뭐 카페를 간다든가 음식점을 가면은 내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. 요즘에 이런 노래가 유행이구나라는 걸. 왜냐면 자꾸만 나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자꾸 뭐 라디오가 뭐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알고 싶지 않지만 그냥 나한테 자꾸만 야 요즘에 이게 유행하는 노래야라고 알려주듯이 나도 건담을 직접 본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알고 있어. 뭐 아무로가 뭐 주인공, 샤가 어떤 캐릭터고 이런 건 다 알아. 왜냐면은 그 옛날에 이제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게임 잡지에서 특히 이제 게임 라인, 게이머즈 이런 데서 거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들 아는 그 건담 얘기를 자꾸만 해가지고 나도 그냥 대충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걸 보니까는 그냥 뭐 대충 이런 시리즈가 있고 뭐 맨날 그리고 뭐 자기들만 아는 막 그거 패러디를 맨날 해 막 그 건담에 나오는 뭐 대사나 뭐 이제 그 장면들 가지고 맨날 뭐 패러디 만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그런 걸 듣다 보니까 그냥 대충 뭐 이런 유명한 시리즈가 있고 뭐 캐릭터가 있고 다만 근데 그건 있어요. 그렇게 건담을 내가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만큼 어떤 로봇 애니계의 그 한 획을 그었는지
그거는 확실히 이제 느낄 수가 있죠. 요번에 그 개봉된 요 2개 극장판만 봐도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죠. 그 건담을 쳐주고 이렇게 뭔가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며 지금도 이렇게 계속 현역으로 시리즈가 명맥이 끊기지 않고 나오고 있구나.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좀 단순한 사람이라 그냥 로봇만 하면 멋있는 로봇, 그 다음에 이제 간지나는 파일럿이 타서 그러니까 약간 간단하게 이제 뭐 선악구도에서 뭐 당연히 권선징악 형의 약간 그런 식의 단순한 내용이면은 이제 쉽게 접할 것 같은데 건담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메카닉 물 같은데 물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뭐 뭐랄까 로봇이라던가 다 멋있기는 하나 사실은 로봇이 그 절대 주가 메카닉이 아니죠. 주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주지. 사람과 그다음에 뭐 국가 간의 대립 그다음에 이념 근데 거기에 절대선이 없고 이쪽 보면은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. 저쪽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뭔가 좀 인간 어떤 쪽으로는 약간 좀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작품인 네. 것 같은데 애초에 그 토미노라는 사람이 그분이 의도했던 게 그러니까 반전물이라고 봐야 되고 네 맞아요 전쟁 반대.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익들을 싫어하시고 토미노 감독님께서 그래서 애초에 그 건담 그러니까 로봇 애니의 탈을 쓴 약간 뭐 좀 전쟁물 약간 뭐 맞아 그리고 이제 정치물 그런 뭐 것 같아요 각 진영의 어떤 대립 그리고 인간의 어떤 기저에 깔린 뭐 욕망과 그 전쟁의 비극 맞아요 예,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된다 약간 뭐 그런 식의 메시지라서 맨 처음 건담 79년 아닌가? 그런 거 79년인가? 네. 네, 그 아무튼 70년대에 나오는 네. 거니까는 그것만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 로봇 애니로 이런 네. 스토리를 쓸 생각을 했는지.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기동전사 간담 그러니까 초기의 작품들을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재미가 없다, 좀 너무 진지한 게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진짜 명작일 수밖에 이유가 있다. 없구나라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극장으로 개봉한 2개만 봐도 그렇다,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. 네. 전쟁의 비극을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로봇 나오고 이제 막 우주에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동용이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네. 절대 그렇지 않다. 전혀 그렇지 않죠. 오히려 아동들이 보면 재미없어.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진짜로 모든 거 알만한 성인들이 봤을 때 그나마 좀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저도 이게 또 지금 오늘 다시 보니까 이거 지금 나이쯤 돼야 이해가 될 것 같은 네. 약간 들어가지고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또 지금 보니까 그러게 정말 이 감독님께서 어떤 로봇 애니라는 그냥 그 형식을 빌려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. 그렇습니다. 생각 들어서 좀 약간 마치 이거는 뭔가 2차 세계대전물을 보는 것 같아. 약간 왠지 이게 그냥 배경만 우주고 로봇이 나올 뿐이지. 그냥 우리가 전쟁 드라마 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워낙에 그 건담이란 게 이제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한 게 왜냐면 근데 저도 어릴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담을 정식으로 방영한 적은 없지 않나요? 적어도 8, 90년대는 없었단 말이에요. 왜냐면은 그걸 TV에서 해주기에는 참 좀 내용이 좀 그렇지 뭐 아동들한테 인기 끌만한 내용이 전혀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.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뭐 일본에서 처음에는 원래 별로 그닥 그렇게 반향이 없다가 약간 재평가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보통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로봇 만화라 그러면 뭐 메칸더 V 이런 식의 마징가 뭐 이런 게 있어. 사실 따지면 마징가도 훨씬 더 좀 진지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만 봐가지고는 뭐 그냥 단순히 뭐 그 박사가 기계수 보내면 맨날 주인공 따라잡는 약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디테일하게 보면은 전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. 맞아요. 흔히 이제 그것도 그 슈퍼로봇 대전 때문에 크게 두 분류로 가르잖아요. 슈퍼로봇과 리얼 로봇 이렇게 두 개. 그래서 이제 슈퍼로봇의 대표작은 마징가, 리얼 로봇의 대표작은 뭐 건담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대분류로 나눈 거지. 그치. 뭐 각 작품들을 다 봤을 때 또 막 그 로봇 디자인들이 약간 이제 마징가 계열의 좀 이렇게 큰 로봇이라 하더라도 내용물이 뭐 또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닌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. 그렇지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마징가를 먼저 접한 게 아니고 태권브이를 먼저 접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태권브이를 보고 마징가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 수준의 차이가. 그러니까는 겉으로 모양새가 이제 로봇끼리 나와서 무슨 이렇게 싸우고 뭐 이기고 하는 거는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생긴 것만 비슷하지. 네,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달랐다. 네. 마징가의 그 애초 작가부터가
변태이자 천재인 그 사람의 그 투영된 거기 때문에 마징가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건담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건가 싶은 네,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고 이건 진짜 반드시 성인들이 봐야 된다. 네,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니까. 응.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된 적이 없지만 옛날에 그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 약간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로봇 대백과 이런 네.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알게 모르게 뭐 어디 그런 약간 짝퉁 이제 프라모델이라든가 이제 뭐 아카데미에서 약간 이제 그 당시 약간 저작권 생각하고 나왔던 뭐 간담, 칸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된 뭔가 우리 이제 장난감으로 알았지 이제 그거를 네, 그걸 맞아요. 봐서 안 게 아니라 네. 그래서 근데 다만 어릴 때 이제 그 퍼스트 건담에 약간 이제 뒤에 약간 뭔가 쌍칼처럼 네, 이렇게 네. 이렇게 그 스타워즈 본 같은 이거 네. 그 검으로 사실 스타워즈 영향을 좀 있어요. 음. 그 건담에 이제 그 라이트 세이버, 그러니까 빔샤벨도 약간 네. 거기서 온 거고 사실은 그 건담의 그 이제 헤드 디자인도 그것도 사실 일본식 투구를 약간 네. 모티브로 해가 근데 왜냐면 다스베이더도 그 일본 투구를 아 모티브로 맞아요, 한 맞아요. 거라서 네. 그래서 이제 뭐 빔샤벨이라든가 이제 뭔가 그 가면을 쓴 악당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스타워즈에서 좀 따온 게 있지. 그리고 이제 뭐 우주 전투신이라든가 네. 뭐 우주 전함 약간 이런 것도 확실히 이제 스타워즈의 영향이 조금 있긴 있는데 물론 뭐 이건 되게 좋은 케이스지만 근데 이제 네. 영향을 받되 또 자기화를 해가지고 네. 또 좋은 명작을 만들어낸 케이스. 근데 또 어릴 때 이제 저는 그런 건담의 그 그림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건 되게 그 멋있게 방패 생겼어요. 이제 그 길다란 방패 그거랑 이제 이 빔샤벨 보면서 로보트가 나오는 뭔가 만화를 본 적은 없는데 왠지 멋있다. 그리고 뭔가 기동전사 간담 이름도 멋있는데 약간 기사 같은 느낌이었거든. 전 중세 왜냐면 전 로봇이면은 당연히 뭐 총이라든지 네. 원거리에서 싸울 수 있을 법한데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있어서 네. 뭔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. 왜냐면 마징가만 해도 이렇게 막 여기서 나가고 이게 막 펀치 날리고 뭐 이런 걸 펀치. 뭐 그런 걸 하는데 뭔가 방패와 검은 약간 육탄적 백병전 같은 느낌이 네. 들다 보니까는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.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뭔가 네. 그 로봇의 비주얼만으로도 뭔가 좀 색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서 네. 뭐 물론 뭐 총도 있긴 있는데 네. 이제 어릴 때 그리고 약간 또 그 오락실에 그 건담 그 대전 격투 게임이 있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오프닝을 보면은 막 그 아무로랑 막 샤 나오는데 다만 이제 어릴 때 약간 우리 내용을 모른 채로 그 그림만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건담은 주인공이니까 착한 놈이겠지. 아무로 이제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 착한 놈. 그리고 이제 샤는 가면 쓰고 이제 빨간색 붉은색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이 새끼 나쁜 놈이 약간 이제 어릴 때 단순히 그 이분법적으로 그냥 미루어 짐작을 했는데 게다가 또 자쿠도 이제 약간 뭔가 이게 외눈박이에 딱 봐도 약간 좀 이건 약간 악역 그 로봇처럼 생겼잖아요. 약간 못생겼다. 건담에 비해서 건담은 좀 멋있게 생겼는데 자쿠는 약간 좀 육중하고 약간 누가 봐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죠. 그래서 어릴 땐 단순히 그 이미지로만 이제 이걸 알고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내용을 알고 나서는 이게 이렇게 심도 있는 내용일 줄은 몰랐죠, 되게. 그렇죠. 그리고 뭐 어떤 지온과 그 지구 연방의 관계라든가 사실 그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지온에 더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 요번 극장판만 봐도 사실은 이게 어느 한쪽 편 뭐 이쪽이 완전 옳다. 라고 말하기가 되게 뭐해 되게 왜냐면 양쪽에 하는 말이 다 일리가 있어 다 그 지온 애들이 하는 말도 물론 약간 이제 이쪽이 또 되게 과격하고 약간 뭐 좀 독재자 같은 캐릭터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편들긴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온이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일리가 있어 설득력이 있어 얘네들의 논리도 맞아요. 저는 특히나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 새로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건담 그 레퀴엠이라는 그 작품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지온 입장에서 지온의 이제 병사들 입장에서 그 지온이 주인공이지 지온 공국이 그래서 그쪽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거 보면 그러게 지온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 플러스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그 기동전사 건담 그 초기 편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생긴 거는 건담이 멋있어서
이쪽에 내가 몰입을 하려 그랬는데 주인공이 아무로가 맨날 뻘짓하고 네, 아무로. 얘가 이제 주인공이 거의 중3 16살인가 네. 그런데 그러니까 중2병 같은 느낌으로 막 삐졌다가 또 겁먹어서 네. 막 안 탄다 그랬다가 또 가출했다 가출하는데 심지어 건담 타고 가출하고 막 에반게리온이네. 막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샤아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나가는 말이 다 맞는 거. 아무로 약간 좀 비호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뭔가 로봇은 건담이 멋있으나 심정적으로는 샤 쪽으로 뭔가 좀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맨날 그래서 아무로 브라이트한테 맨날 맞고 막 네, 네. 맨날 혼나고 맨날. 그러니까 하는 짓이 너무 애 같고 좀 철이 없다 보니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지온 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저는. 그러니까 일단 이 건담이란 작품이 지온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. 그러니까. 맞아요. 애초에 그 네, 지구 네, 연방 자체가 그치. 너무 썩어서 맞아요. 썩어 빠지다 보니까 도저히 이 음. 새끼들은 안 되겠다. 지구 새끼들은 그치, 안 되겠다 예.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콜론이라고 그러지. 네, 그 우주에 약간 어떻게 보면 지구가 개척한 뭐 다른 행성들. 약간 멀티 비슷한 뭐 그런 네. 건데. 예. 거기서 오히려 지구 새끼들 너무 썩어 빠져가지고 네. 정화시켜야겠다가 이래서 맞아요. 이제 지온이 나온 거니까는. 니들은 지구에 살면서 사랑한다면서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. 네. 그래서 이제 어릴 땐 단순히 그래도 뭐 지구 연방의 그 주인공 편이니까 착한 편 약간 이렇게 네. 생각했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이거 다 봤을 때는 이게 좀 지온이 하는 말이 약간 나도 좀 이렇게 끌리는 것 같은 약간 되게 내가 이 세계관의 어떤 주민이라면은 네. 그렇게 나도 약간 좀 지구 네. 연방 좀 짜증날 것 같은 느낌이. 그렇죠. 그러니까 물론 지구 연방에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긴 있긴 있는데 있는데. 대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좀 별로고 그치. 상태들이 별로고 그나마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이 지구를 살려야지 약간 네. 정상화 시켜야지 그래도 그 지온의 논리에 네. 뭐 동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해도 좀 그러니까 지온 편 든다고 뭐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이렇게 하기는 참 뭐하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러니까 양쪽이 다 약간 설득력을 갖고 나름의 네. 일리도 있고 이렇게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. 참 이거 보고 있자면 내가 어느 한 편을 딱 이렇게 편들기가 참 뭐한 그게 정말 되게 대단한 거죠 지금 맞아요. 봤을 때. 근데 사실 좀 그 역습의 샤에 비해서 솔직히 F91은 조금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기에는 좀 그래서 의아했거든요. 그래서 역습의 샤는 내가 그렇다 치겠는데 워낙에 그거는 약간 건담 시리즈 중에서도 거의 상위에 들어가는 거의 뭐 어쨌든 최고작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. 근데 하고만은 그 중에서 그 F91을 왜 했지 약간 좀 그 의아하긴 한데 저도 약간 좀 뜬금없다 F91. 네. 사실은 오늘 그 F91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역습의 샤에 비해서는 내용이 그냥 물론 그 뒤에 이제 숨은 메시지나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단순하게는 그냥 뭐 소녀를 만나다 약간 뭐 그런 식의 얘기다 보니까는 그래서 뭐 스토리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할 말은 없어서 그냥 이제 오늘 약간 그 건담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있더라고요. 그 F91도 저는 솔직히 이제 유건담의 그 디자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건담 디자인 중에 제일 최고로 치긴 하는데 건담을 전혀 모르는 제가 역습의 샤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몇 번을 주기적으로 본단 말이야. 나는 되게 그때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막힙니다. TM 네트워크의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 하나만으로도 들을 가치가 있는 것만 같은.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 옛날에 그때 한 고2 때나 고3 때 처음으로 VCD로 처음 역습의 샤를 봤는데 나 건담 하나도 모르는데 그때 그거 보고서 와 진짜 감탄을 해가지고 그 전투신이라든가 근데 막 밑에 그 카피라이트 C 막 그 1988 88년도에 이걸 만들었다고 그때도 한 이제 막 99년 막 2000년이었는데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떻게 88년에 이걸 만들지? 다시금 뭔가 어떤 그때 또 저 한창 제가 막 그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또 막 그림이나 이런 거에 좀 빠졌던 시기라서 다시금 뭔가 어떤 우리나라와 그 일본의 격차를 그렇죠. 네, 그 문화적인 약간 그 격차, 특히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격차 그런 걸 느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런 거 못 만들 것 같은데 88년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약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그 격차는 분명히 느끼긴 느꼈어. 야 얘네들은 이런 걸 했는데 우리는 이런 게 하나도 없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지금 더 그런 마음이 커진 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옛날에 그걸 접했었다 2, 30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2, 3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도 딱히 이런 작품에
뭐랄까 이렇게 뭐 견줄 만한 작품이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하다 보니 그렇죠. 야, 이 뭔가 이게 문화적인 뭐랄까 이 인프라의 차이 너무 좀 크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아. 조금 뭐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제가 또 그런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약간 안타까운 경우가 꼭 최근에 1, 2년 사이에 나온 한국 드라마란 것들도 다 뭔가 8, 90년대 일본 약간 작품들 너무 약간 뭐 비스꼬름하게 베낀 듯한 느낌의 그런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아니 내가 20년 전에 내가 우리나라는 언제 일본 이런 작품 만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무슨 K컬처 어쩌고 하는 지금조차도 그 옛날 3, 40년 전에 그것들을 베끼다시피 해가지고 나온 그런 플롯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짜증이 난단 말이죠. 그러면 되게. 확실히 이제 그 당시 때 일본의 뭐랄까 그런 문화예술계가 진짜 거의 정점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작품들의 그 완성도를 지금 와서 봐도 상당히 빛이 나고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정도의 퀄리티는 어쩔 수가 없다 진짜. 예.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를 만들기는커녕 지금도 그거를 뭔가 그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베끼고 있다는 게 나는 그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개발도상국일 때 내가 그럴 때는 내가 뭐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이제 그냥 후발주자가 따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따라하고 표절하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거기까지 감안한다 쳐도 지금 뭐 한국이란 나라 위상도 그렇고 무슨 뭐 말로만 무슨 뭐 한국의 문화 뭐 K 세계로 뻗어나가는 K 컬처 뭐 어쩌고 그렇게 국뽕 맞는 거 치고는 아직도 뭔가 그런 저열한 마인드로 그렇게 아직도 90년대 그런 작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각본이나 스토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그때만 좀 한숨이 나오는 되게 그렇기는 한데 굳이 뭐 변명을 하자면 좀 그 당시 때 이제 완성도를 뛰어넘는 거 아예 만들지 못하니까는 그 영향력 아래서 이제 파생되는 그냥 그 영향권 안에서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. 왜냐면 그 당시 때 나왔었던 그 수많은 아이디어와 엄청 그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을 절대로 뛰어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뭔가 좀 하위 호환을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그 호환율이 굉장히 좀 낮다. 그러니까 하위 호환을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놓고 티가 나게 베끼니까 대놓고 티가 나도 퀄리티가 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. 퀄리티가 썩 좋지가 않다. 네.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거를 참고하고 뭐 그런 건 내가 당연히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너무 대놓고 이렇게 우리는 이거 따라 했어 약간 너무 티나게 이제 그렇죠. 좀 하는 건 좀 이제 별로다 그거는. 그러니까 뭐 영향을 받고 참고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는 이거 보고 따라 한 거예요. 우리는 그냥 이거 그냥 아류작입니다. 쌈마입니다. 이렇게 너무 티가 나는 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더 이제 좀 재창조를 하고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고 자기화를 시켜서 소화를 해서 나오면 내가 당연히 그거 누가 뭐라고 하나.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딱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베낀 티가 난다는 거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여러 작품을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 좀 성의가 없게 느껴집니다. 그냥 이거는 짜집기지 뭐 딱히 오리지널리티가 없네라고 생각이 드니까. 단순히 그냥 따라 했을 뿐.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되지. 그거 이 사람이 영향 받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걸 만들었네. 와 이거 그냥 따라한 거구만. 뭐 이렇게, 그렇죠.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뉘앙스의 차이는 딱 보는 순간 느껴지는 거라서. 저는 진짜 따라한 게 느껴지고 누가 봐서도 야 이건 베꼈네라고 할지언정 우리나라에서 저는 건담이나 에반게리온 같은 작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어서. 그건 당연하죠.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들만 나왔기 때문에. 그래서. 아무튼 이제 요번에 저도 사실 F90을 잘 몰랐었는데 이것도 그 옛날 작품 특유의 그 감성이 느껴지니까 여기서 그 이터널 윈드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중간에도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고.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이 노래를 듣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분이 아련해지는 거야. 이 음악이 딱 나오는 순간 그 전주만 나와도 뭔가 기분이 되게 맞아요.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. 되게 노스텔직해진다 약간. 그래서 그 아련함, 그 향수 이런 게 느껴진다. 그 여자 보컬이 딱 나오는 순간 가사도 너무 감성적이야. 그리고 그리움 막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올라온다. 딱 그냥 그 노래가 깔리는 순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성적이고 특히 이게 엔딩이
그 다행히 여자 주인공이 안 죽고 해피엔딩으로. 예, 그 남자 주인공이랑 이제 네. 그 우주에서 네. 이렇게 부둥장 그렇게 막 돌잖아요. 그 네. 중력이 없으니까. 그래서 딱 그 장면에서 그 이터널 윈드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되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. 갑자기 막 울고 싶어져 되게. 아니 내가 건담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역시나 뭔가 그러니까 건담이 괜히 건담은 아니다 정말. 음. 확실히 지금까지 칭송받는 건 내는 이유가 있다. 네.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지금도 그 굿즈가 계속 나오고. 음. 그리고 또 저는 약간 유건담 디자인 얘기를 한 게 요번 F91도 보니까 F91 이렇게 멋있는 네. 디자인이었나 약간 그래가지고 네. 뭐 설정상 기체가 약간 되게 소형 기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뭔가 좀 약간 디자인이 그 좀 90년대 그 모던 건담들 같아가지고 약간 왜냐면 그 뒤에 약간 뭐 이제 윙 건담이라든가 좀 그런 식의 디자인인 것 같길래 약간 비슷한 거 물론 뭐 저는 건담을 잘 모르니까 또 뭐 매니아들은 뭐 이 뭐가 비슷해 약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그 디자인의 기조가 약간 그 뒤에 나오는 모던 건담들에 좀 영향을 준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겠죠 아마. 네. 근데 또 이게 약간 요번에 역습의 샤아도 그렇고 F91도 그렇고 좀 이 극장판들이 근데 약간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뭐지 약간 이거 너무 내용이 갑자기 팍팍 넘어가는 느낌인데 약간 그랬는데 역시나 그것도 좀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내용이 쭉 넘어가서 그치. 중간에 뭐 잘라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. 갑자기 그 뒤에 막 다 그냥 스킵돼 있는 느낌이 네.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.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애니메이션 좀 1쿨의 분량을 2시간에 압축하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마치 TV판을 막 되게 다이제스트 그치. 한 느낌이 그런 나가지고 느낌. 예, 압축판. 네, 저도 초반에 약간 좀 내용이 네, 좀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. 그나마 이제 뒤에 좀 이제 몰입하면서 이제 그냥 따라갔는데 초반에는 뭐가 좀 중간에 잘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인공들의 좀 감정선도 약간 좀 얘가 왜 갑자기 뒤에 가서 이러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 전 심지어 처음에 그 주인공의 그 아버지 있잖아요. 근데 그 아버지랑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랑 헷갈렸는데 처음에 왜냐면 또 게다가 이제 그 둘이 입고 있는 슈트가 그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그 노란색 우주복을 입고 있는데 난 처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아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막 싸우길래 뭐지 왜 갑자기 아들이랑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졌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나온 거는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였고 그 주인공 아버지는 이제 이 주인공 친구들이랑 일행들이랑 또 게다가 또 전쟁의 비극을 보여준 장면인데 그 도시에 막 그 모빌 슈츠들이 와가지고 그렇죠. 막 도시를 다 파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젖먹이 아기가 엄마가 죽어가지고 또 주인공 이런들이 걔를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막 주인공 아버지가 막 또 어떻게든 애들을 도와주려고 막 하는데 그 아버지는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싸우길래 이상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착각을 했어 그러니까 두 중년 남자가 우주복을 입고 있으니까 구분이 안 돼. 비슷해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지 패륜인가 막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도와주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아버지랑 욕하면서 싸우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는 딴 사람이었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앞에 뭐 사전 설명이 없으니까 좀 내용을 따라가기가 그래가지고 맞아요. 처음에 좀 내가 건담을 몰라서 모르는 건가 이거 뭐 혹시 나도 뭐 TV 같은 거 그 보고 와야 되나 TV판 같은 거 그 생각을 하긴 했었죠. 근데 이제 F91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제 그 두 남녀 주인공이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 시부크와 이제 그 세시리 회아 차일드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이제 사랑을 하는데 또 뭔가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둘이 약간 다른 진영에 어떻게 공교롭게 찢어져가지고 그럼 이제 중간쯤에 우리는 이제 또 안타까웠게 보게 되잖아요, 되게. 이 두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이 각각 다른 진영으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럼 이 둘이 이 로봇을 타고 싸우는 이제 비극이 펼쳐지는 건가. 되게 또 무서워지는 되게. 그러면 안 되는데. 또 여자 주인공은 갑자기 얘가 뭐 되게 평범한 애인 줄 알았더니 너는 사실 뭔가 귀족 가문의 뭐 영예로서 너 다시 돌아와서 약간 얘를 이렇게 뭔가 우상화 시키려는 뭐 또 그런 마치 뭐 여왕으로 옹립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근데 아버지란 사람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다스베이더 마냥 또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역시 약간 이게 좀 스타워즈의 영향이 철 가면을 쓰고 있고 또 목소리도 되게 딱딱 들어도 이거 되게 악당 목소리다 되게 바로 성우의 목소리가 좀 약간 쎄한 느낌이면 역시나 마지막에 최종 보스로서 이제 나오게 되죠.
아버지가 자기를 로봇으로 개조해가지고 음. 뭔가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. 네. 건담이 유행시킨 말이 이제 U 타입이라는 단어. 네.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뭔가 좀 신인류, 약간 뭐 천재, 약간 이제 왜냐면 아무로도 이제 뭐 그냥 한번 매뉴얼 쓱 읽더니 바로 건담을 조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천재형의 약간 좀 캐릭터들을 이제 U 타입이라고 하지. 이제 뭔가 막 텔레파시도 막 할 수 있고 네. 뭔가. 나중엔 그래서 이제 이런 U 타입을 양성하려고 막 네. 진짜 네. 훈련소 있고 막 이제 음. 강화 인간이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네. 그렇게 되는 건데.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히부쿠도 이제 약간 뭐 얘가 U 타입일지도 모른다 뭐 해가지고 이제 또 뭐 그런 재능을 이 로봇 조종하는데 약간 좀 재능을 가진 애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. 근데 이 F90은 보면은 근데 약간 그런 아무로나 샤 같은 라이벌리 구도는 좀 네. 약한 느낌이고 그치. 왜냐면 거의 안 나와가지고 네. 그런 거는 그냥 이제 세시리와 그 시부크의 네. 안타까운 사랑 약간 뭐 좀 그런 것만 나와서 좀 세시리가 처음에 그 자기네 가문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또 그 상황에 또 순응하는 듯 했는데 갑자기 또 후반부에 나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막 로봇 타고 있으면 누가 탄지 모를 거 아니야. 아, 그쵸.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것도 괜히 또 이거 싸우다가 나중에 적을 격추시켰더니 네. 나중에 알고 보니 세실이었어. 이제 그럴까봐서 이제 네. 조마조마한데 다행히 근데 그러기 전에 뭔가 바로 이렇게 다시 합류를 해가지고 네. 다행스럽게 또. 근데 또 보면 그 다른 그 적측에 그 파일럿도 있었는데 그 파일럿도 나중에 보니까 뭐 배신 때리고 여기 중간대 편 와 있어가지고 그 중간 과정이 다 잘려 있으니까 조금 내용을 살짝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가지고.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예전 작품들을 접하다 보면은 단순히 내용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던가 하는 일이 좀 있더라고요, 최근 들어서. 네. 그래서 나오는 그 성우들의 목소리,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수연이가 말한 그런 톤, 사운드 톤,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음악들,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내용은 딱히 뭐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,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별로인 작품들도 있지만은 그 분위기가 되게 또 좋아서 네.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작품들이 있는 거 보면 그 당시 때의 그 뭐랄까, 그 당시 때를 그 관통하는 그 정서,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가 보다, 이런 네.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참 뭔가 어떤 면에서는 그 아까 말한 노스텔지어, 뭐 그리움, 아련함, 이런 것들이 왜 자극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된다. 네. 어. 대단하죠. 네. 이제 찾아보니까 그 만화 책판도 있는데 만화책판은 너무 완전히 그 느낌이 달라가지고 만화책은 완전 그 열혈 로봇물이 돼서 어허. 대사들부터가 너무 너무 웃기더라고 되게. 애니메이션판이 시부크가 아니야. 이름만 똑같아 그냥. 너무 톤이 달라져 있길래 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되게. 그래서 F91은 뭐 이제 건담을 잘 모르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아련한 그 타이틀, 그 음악만으로도 근데 너무 좋다. 왠지 뭐 그 남녀 주인공이 약간 뭔가 풋풋한 약간 네. 그 전쟁터 속에서 피어난 약간 뭐 그런 사랑을 보고 있자니. 옛날에 우린 단지 또 남자애들은 특히 그냥 단지 그 로봇, 그 로봇의 디자인 네. 거기에 열광하게 되는데 어릴 때는 저는 그랬죠.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여러모로 결국 옛날에 그 로봇물이라 했던 것들 자체가 사실은 로봇은 그냥 이제 매개체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결국 그 안에 어떤 드라마, 네. 스토리, 인간 드라마가 더 지금 와서 와닿는구나. 네, 맞아요. 그걸 또 다시금 깨닫게 된다. 그래서 F90은 그냥 다음에 나올 그 역습의 샤 얘기를 그냥 하기 위한 그 빌드업이고. 하지만 뭐 지금 봐도 역시 그건 작화라든가 네. 색감 톤이라든가 이제 음악은 좋다 지금 봐도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